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바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에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노래 듣고 올게요. 김한선의 가장무도회,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지면 거리는 잿빛 화장하고 언제나 표정 없는 얼굴로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진실은 회색 빌딩 사이로 숨어버렸나. 아무도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려 하지 않네.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 슬픈 가장무도회. 때론 사랑하지만 애인 될 수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진실은 네온 불빛 아래서 헤매다니다. 아무도 지쳐버린 손길 잡아주려 하지 않네. 자꾸만 이 밤이 깊어가나. 슬픈 가장무도회.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어. 슬픈 가장무도회. 안개 위 조명으로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스르르르, 현진영 K Bad Boys.
시간에 너는 잊혀져가고 연인들의 열기 속에 눈물은 촛불마저 나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어 yeah.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Let's go.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싸늘한 밤거리를 걷다가 무거워진 내 발걸음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만 돌아서버린 너였기에 멀어져버린 너였기에 소중한 기억 속으로 접어들고 싶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찾을 수가 없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심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소개를 일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4050 남성분들이 가스라이팅에 왜 취약한지 그걸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결국 내가 양보를 해야 이 일이 끝나는 걸까? 분명히 내 말도 일리가 있는데 왜 마지막에는 항상 내가 사과하고 있을까? 이런 경험이요. 40대와 50대가 되면 인생 경험도 쌓이고 사람 보는 눈도 생깁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끼게 되고 또 경제적인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혹시 내가 문제인가?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을까? 그리고 원인 모를 무기력함이 깊어지기도 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젊은 연인들 사이의 연애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소리 없이 무너지는 계층이 바로 40대, 50대의 남성들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진실을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온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상우의 하룻밤의 꿈,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이쯤에서 돌아가려 해. 변함없는 이 세상, 변한 건 그저 내 마음. 다가서면 멀어지고 떠나기엔 가까운 너의 눈빛은 여전히 고운데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엔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꿈 같은 너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내 맘도 모두 다 하룻밤의 꿈 잊혀져 버릴 꿈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꿈 같은 너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이래서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더욱 슬퍼지는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슬픈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그대.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데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내 곁에 있어 달라는 말 하지 않았지. 하지만 떠날 필요 없잖아.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슬퍼 눈물 보이지만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대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멀쩡하던 한 인간을 이토록 무력하게 만들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판단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 즉, 대놓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조종자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과 판단, 감정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이죠. 중요한 점은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용어는 1938년에 영국의 연극 가스 등에서 유래했어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런 내용은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집안의 가스등 불빛을 조금씩 어둡게 조절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불빛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당신 착각이야. 요즘 당신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을 해요.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눈과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눈보다 자신을 미쳐간다고 몰아세우는 남편의 말을 더 믿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원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보죠. 그건 네 착각이야. 또 예민하게 반응하네. 내가 언제 그랬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처음에는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되면 사람은 서서히 변해요. 상대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처음부터 칼을 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죠. 내가 다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 한마디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의심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신뢰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노래 듣고 올게요. 유승범의 질투,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가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넌 너를 위해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항상 곁에 있다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서로를 잘한다고 느꼈었지. 그래서 사랑이라 생각했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줘. 언젠가 너는 내게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너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네가 원하는 건 나 또한 원하는 거야 이미 나는 따로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너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이 세상에 무엇 하나도 나를 꺾을 수는 없겠지만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아는 한 가지 널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뼈를 깎아가면서 살아온 40대와 50대 남성들이 이 교묘한 덫에 쉽게 걸려드는 걸까요? 우리 세대 남성들에게는 치명적인 3가지 심리적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을 가스라이터들이 귀신같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40, 50대 남성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라죠. 첫째,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덫이에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참아야 해.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해. 힘들어도 티내지 마. 네가 버텨야 가족이 산다. 이 말들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책임감은 숭고한 가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도 내가 더 참아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데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을 먼저 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이에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를 자신에게 찾죠. 바로 이 지점이 가스라이팅이 파고드는 틈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터들은 죄책감이라는 무기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둘째는요, 사회적 고립과 극심한 외로움이에요. 40,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빠지고 마음을 터놓을 곳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자녀나 부인과 대화에 끼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이해하는 건 나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눈과 귀를 쉽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상실감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호통을 치면서 그 말을 쳐냈을 텐데 체력과 자존감이 떨어지면 진짜 내가 감을 잃었나? 내가 나이가 들었나? 자책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터들에게는 이 시기가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인 셈이에요. 노래 듣고 온 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신승훈의 우연히.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 늦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마지막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어깨를 움츠린 채로 고개만 떨구네 힘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을 때 뺨 위로 흐르는 눈물 가슴만 메요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이 어이해 나만은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때 늦은 후에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언젠가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나쳐가겠지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 당신 어이해 나만은 사랑할 수 없나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이별은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그저 너를 모른 채 살았으면 하고 생각할 뿐이야. 수많은 사람들 속을 너는 의미 없이 지나쳐갔지만 우연히 나도 모르게 너를 바라본 건 정말 실수였어.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나를 멀리하려 하고 잊으려 생각하면 약해지는 내 마음 나는 알 수 없어. 우연히 그렇게 널 만난 거야. 이렇게 너를 만난 거 아주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 그저 너를 모른 채 살았으면 하고 생각할 뿐이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채워져가는 그리운 향기 닫혀진 너의 마음은 언제쯤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 속을 너는 의미 없이 지나쳐갔지만 우연히 나도 모르게 너를 바라본 건 정말 실수였어.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나를 멀리하려 하고 잊으려 생각하면 약해지는 내 마음 나는 알 수 없어. 우연히 그렇게 널 만난 거야.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직장에서 벌어지는 가스라이팅이에요. 50대 김 과장을 예로 떠올려 볼게요. 젊은 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 요즘 시대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건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다 부장님 무사히 은퇴하시라고 뒤에서 챙겨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려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김 부장은 회의에서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낙오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입을 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은퇴를 앞둔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입은 줄어들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때 가족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재테크 좀 했으면 지금 이렇지 않았잖아. 누구네 아빠는 건물도 샀다는데 다 당신이 고집 피우다가 타이밍 놓쳐서 그렇잖아. 당신은 왜 늘 판단이 늦어? 이런 말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점점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잃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에 짓눌려서 결국 집안의 대소사에서 발언권을 잃게 되고 그저 묵묵히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요. 퇴근한 후에 외로움을 느끼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은 사람이 너무 순하고 좋아서 탈이야.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렇게 하면 사기당합니다. 나 아니면 형님한테 이런 고급 정보 안 줘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믿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 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 단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박했다가 그 다음엔 설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으니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의 결정을 타인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판단을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적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수의 먼지가 돼요. 하하의 저늘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모르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은 모두 실을
이런 가스라이팅의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사람과 대화한 뒤에 항상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 기억이 틀렸나? 결국 내가 잘못했네. 또 내가 사과해야 하나?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가스라이팅 관계는 나를 축소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은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습관적인 사과를 멈추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말이죠.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으로부터 나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은 현실을 검증하는 도구 하나를 획득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기억을 흔드는 심리 조작이에요. 하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뒤에 원인 모를 불쾌감이나 죄책감이 들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대화 내용,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또 감정을 빼고 글자로 적어놓은 팩트를 보면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인지 또는 억지인지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기록은 흔들리는 나의 현실 감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세 번째는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눈을 찾으세요. 가스라이터들은 당신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친구라든가 혹은 전문 상담사 또는 제3자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는 거예요.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은 흐려진 나의 판단 기준을 순식간에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내가 고립되었을 때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시선이 들어오면 이런 가스라이팅은 힘을 잃게 되죠. 네 번째는요, 자존감의 기준을 바꾸세요. 많은 40, 50대 남성들은 자신의 직위, 연봉, 가족의 인정,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는 운동, 꾸준히 하는 독서, 나의 취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어떠한 것이든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다시 증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의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니체는 타인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도덕 혹은 타인의 시선에 영혼 없이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타에 비유하면서 비판했어요.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나 스스로 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당당히 외치세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다.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마라. 이렇게 말이죠. 오늘 서대문가 지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로 이현우의 꿈, 그리고 김국환의 타타타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눈